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열흘간의 황금 연휴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아마 적응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8일날 하루만 방송을 쉬고 방송을 다 내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날은 저희가 1일날 예. 10월 1일날 딱 하루만 일했잖아요. 그렇죠. 열흘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며칠 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근데 어제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쭉 쉬어도 별로 쉰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집에서 야구만 봤다며. 네.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 한국 포스트 시즌 야구 보느라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과천과학관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성곽박물관도 갔다 왔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또 있군요. 고향 스타필드.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집이 이제 대전이다 보니 차례를 지내러 대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어떤 발견이요? 예전에 이 PD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엑스포 때 갔었죠. 예. 그 인근이요. 과학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하. 근데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천 시민분들께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과천 과학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봤던 그런 자연사 박물관 있죠. 왜? 예. 아주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 전 과정을 전시를 해놓은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 거기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도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거든요. 네. 서대문에 있잖아요. 그래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거기 갔더니 선 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실제로 박제를 한 건지 아니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각종 야생 동물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자연사 박물관을 필두로 해서요. 나로 그 세트장도 제가 봤고 탱크, 항공기, 각종 우주와 관련된 기기들 그리고 과학관에 가면요 닌텐도 게임 같은 그런 모션 게임 이런 것도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신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과학관 이름이 뭔가요? 대전과학관인 것 같은데. 가놓고선 이름도 까먹으면 어떡해. 네. 그리고 백미가 자기부상 열차. 자기부상 열차. 그거를 탈 수가 있나요? 예, 일정액을 내고 티켓을 사면요. 하루에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한 5번인가 6번 정해져 있는데 총 정원이 44명. 아하.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한 300명, 400명 정도 타실 수가 있는데 진짜 자기부상 열차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엑스포 때 그거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요. 그때는 말만 자기부상 열차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자기부상 열차가 그 엑스포 현장을 한 바퀴를 돌았다니까요. 사람이 뒤에서 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밀었죠. 그때가 93년인데.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때 탄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밀었다니까 안 웃어주네. 그러면 그 자기가 지금 그 자기예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때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운행이 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 혹시 주말에 뭐 하지? 이럴 때 대전에 있는 옛 엑스포 공원 그쪽으로 가시면 첨단 과학관이 있다. 자연사 박물관도 있다. 요거 아시고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열흘 동안에 추억을 되뇌이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지는 이런 면도 있어요. 네. 오래간만에 앉으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가 저희 애청자분들이 댓글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저희 댓글 진짜 많이 남겨주시는 프레이저님.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였지만 경불진을 통해 매일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는 지루하지 않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전에 방송을 들으면 오후에 인터넷으로 어떤 책인지 검색하고 서평을 읽다 보니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더군요. 이번에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n분의 1의 함정이라는 책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게임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올해 제가 산 책 중에서는 경불진에서 소개해 주신 책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보와 빈곤, 유시민 작가가 TV에서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 PD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바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투자 전쟁. 영주 닐슨 교수님 방송을 듣고 구매했습니다. 재테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이게 세 번째네요. 경불진에 출연해 주신 분이 임태훈 교수님이셨죠. 고정으로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고정 요청 드렸는데 네. 워낙 바쁘시니까. 아무튼 이 책도 다양한 과학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면혁명. 이벤트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그때 이벤트 응모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남겨놓으셨네요. 집사람이 새벽 늦게 돼서야 잠이 들곤 해서 이벤트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책을 읽고도 한동안은 계속 새벽 늦게 잠이 들더군요. 근데 엄청 피곤한 날 일찍 자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지금은 아침형 인간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남겨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꼽아주신 책이 그 유명한 책 있죠. 네. 베스트셀러.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진짜 프레이저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올해 최고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엄지척.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남겨놓으신 얘기가 이번 추석 연휴에 코스트코에 가서 타거스 백팩을 구매했습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어깨가 편안하고 재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질감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잘 되어서 노트북과 잡동사니를 많이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들과 제품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PS 하시고 또 이런 얘기도 남겨놓으셨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팟빵을 들으면 캐시를 지급하더군요. 10분당 1캐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방송을 보니 지급된 캐시로 결제하는 유료 방송도 하던데 경불진에게도 유료 방송을 제안합니다. 물론 유료 방송을 하면 청취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료 방송은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 예를 들어 구걸 방송. 네. 저희가 책 얘기했던 거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D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불진 애청자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유료 방송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PD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후원하지 못하는 애청자들에게도 PD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불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니까 경불진만 듣는다면 하루에 6캐시 정도 적립할 수 있고 한 달이면 약 100캐시를 적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달에 한 번 100캐시의 유료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제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불진을 듣는 청취자들과 PD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마운 내용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프레이저님은 굉장히 이 열혈 애청자이시긴 한데 최근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 이거 저희가 몰래 숨겨놓은 영업사원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친인척도 아니에요. 네. 뭐 하시는 분인지도 저희도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저희와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를 고맙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제안 주신 이 유료 방송은 저희가 적극 한번 고려를 해서 만약에 둘 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이 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만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일요일 날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네. 그 이후에 한번 유료 방송도 많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도장이 찍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자, 다음은 해운대 아빠님이신데요. 경불진 두 PD님의 정치, 경제적 다양한 정보에 항상 감사합니다. 노무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애 처음 보는 내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펀딩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던 와중에 와디즈 이벤트 당첨을 통해 꼭 이 결심을 실행에 옮겨서 앞으로도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와디즈 쿠폰
쿠폰을 신청을 하셨어요. 예, 저도 연휴 기간 동안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 봤거든요. 와, 진짜 눈물이 진짜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네.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졌군요. 네. 아무튼 저희도 와디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화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요, 유명하신 분이 또 댓글 남겨놓으셨어요. 스티글리츠. 이분 진짜 스티글리츠 교수님이에요? 그런가? 아무튼요, 이 스티글리츠 대화명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박 PD님, 이 PD님, 넘넘 잘 듣고 있는 청취자예요. 두 PD님들 바젤3라고 들어보셨는지요? 18년부터, 내년부터죠. IFR S9과 15가 시행돼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공부를 해봐도 너무 어렵네요. 경불진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내용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도 바젤3 얘기만 들어봤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검색해보니까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회계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항상 잘못한 일은 많은데 회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가서 그래. 농담이고요. 박 PD가 경영학과인데 왜 회계를 제대로 모르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회계를 3번 재수강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F를 2개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라 회계는 회계 원론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요거 관련된 바젤3 관련된 전문가분을 한번 초빙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못된 지식 알려드렸다가는 또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내 사랑 오영희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좋은 정보 잘 듣고 실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주위 분들 보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하고 반토막 나고 저는 몰라서 듣고만 말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브리핑 해 주실 수 있나? 여쭤봅니다. 아하.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방송을 자주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아는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 게스트분 중에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예, 이혁준 대표님이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실은 다음 주에도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우리 오영희님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꼭지점까지 치솟아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1비트코인이 5,000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혁준 대표님 방송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휴 기간에도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디즈 이벤트 이따가 마무리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많이 응모해 주세요. 그리고 저 오랜만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외 특파원 여러분들, 요즘 특파원분들 활동이 너무 조용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조용하겠죠. 한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 이 열정페이의 한계인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진짜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도 없이 부탁만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좀 뭔가를 해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특파원분들께는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무슨 일이든지 일단 오시면은 저희가 무조건 밥을 사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책도 무조건 공짜로 드린다. 거기다가 플러스 있죠. 예. 막걸리까지. 막걸리까지. 그렇죠. 예, 요 세 가지는 저희가 무조건 실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귀국하시면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간간히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 나라의 GDP 중에 기업이 찾아가는 목이 있고 노동자가 찾아가는 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목이 많을까요? 기업이 당연히 많지 않아요? 많긴 많은데 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의 대기업은요, 고용을 더 적게 하고 수익을 노동자에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네. OECD가 최근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2017 자료를 보면요.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 전체 몇 퍼센트냐? 이거는 12.8%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요.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래요. 어디서 두 번째냐? 위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예.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거라고 합니다. OECD 랭킹 보면은 대부분 끝에서 두 번째 아니면 맨 끝이죠. 그러니까요. 대기업이 한국 경제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우리나라가 무려 56%에 달한대요. 56%에 달하는 대기업이 고용은 12.8%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고용 없는 성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기업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8.7%. 우리나라의 4.5배나 많다고 해요. 한국보다 대기업 총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일본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대기업의 고용 비중, 이것도 47.2%, 우리나라보다 3.7배나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소기업 1명에서 9명 정도 고용하는 기업, 우리 같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의 고용 비중 몇 퍼센트냐? 우리나라가 43.4%래요. 이거는요, 37개 OECD 국가 중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 높은 수준이래요. 야,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작은 회사들이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OECD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인당 GDP가 큰 선진국일수록 대기업 고용 비중이 높았대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열악했다는 거죠. 한국 대기업의 총 부가가치 대비 노동자에 대한 보상 비중, 이게 몇 퍼센트냐? 28%밖에 안 됐대요. 조사 대상 32개 국가 중 아일랜드, 멕시코를 빼고 가장 또 이것도 낮은 수치래요. 네. 끝에서 세 번째란 얘기인 거죠. 한국과 같은 제조업 강국 있죠. 독일 같은 곳의 대기업은요, 총 부가가치의 73%를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부가가치 대비 보상 비중은 50%.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에 이어 32개국 중 29위. 다 끝에서 놀아요. 네. 뿐만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이것도 우리나라가 유독 크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요, 대기업의 41.3%.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들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너무나 낮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수치도요, 조사 대상 30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나쁜 것들은 다 OECD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핀란드,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작았다고 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70.9%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41.3%, 3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OECD 사무국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유달리 대기업 고용 비중은 낮고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큰 것이 특징이다. 나쁜 쪽으로만 유독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참,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헬조선인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71%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과의 임금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녀도 먹고 사는 게 대기업 다니는 거와 큰 차이는 없다. 즉 핀란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기업 다니는 것 못지않게 살 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니 길을 쓰고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9988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9988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은하철도 999는 아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느냐? 99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숫자.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1%밖에 숫자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8은 뭐냐? 중소기업들이 고용 비중. 이게 88%, 대기업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2.8% 정확히 나왔잖아요. 네. 이게 9988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대기업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보상을 하는가. 그 비중이 지금 28%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매년 노동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인상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파업안에 노동자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한 네티즌이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왜 임금을 올리자고 하면 언론이 먼저 나서서 기업 걱정을 하고 난린가,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 이제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다 광고 때문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고가의 단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이? 그래요? 예, 오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통신 서비스 요금보다 단말기 할부금이 소비자에게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내 평균 단말기 가격이 해외보다 무려 2.6배 오이? 비싸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하.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갤로트 8 미국에서는 1+1인데 그러니까. 즉 반값인데 한국에는 제값 받고 팔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었죠. 삼성과 애플이 최근 1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단말기를 잇따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 서비스 요금을 추월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갤로트 8 256기가 이게 출고가가 125만 4천 원이라고 해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인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월 통신비를 추정하면요, 할부금의 비중이 통신 서비스 이용 금액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4만 원대 요금을 쓴다 해도 월 할부금 비중이 최소 5만 원대란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4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2통 3사의 지원금은 평균 10만 원 수준이래요. 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적용을 할 경우에 2년 약정 걸고 2통 3사의 총 지원금 평균이 27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실제로 단말기 가격은 10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빙고! 가입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선택했을 때 전체 가계통신비의 60.1%를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하. 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39.9%. 실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 요금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왔죠. 아니 그러면 이 갤럭시 노트 8 말고 곧 나올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네. 이거는 더 비싸잖아.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폰 10은 현재 13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예상이 돼요.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 요금을 초과하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가속화될 게 유력하죠. 어이고. 변 의원은요, 저가의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서 국민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시켜서 저렴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가 단말기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 비싼 것만 권해. 그렇죠. 저가 뭐 알뜰폰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미 다 팔렸다는 둥, 그러니까요.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결국 갤로트 8, 뭐 V30 이런 걸 추천하죠. 자, 근데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기 평균 판매 가격도요, 오히려 국내가 훨씬 높다는 거 오호. 다시 한번 입증이 됐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죠. 가트너에 따르면요, 삼성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가 평균 508달러, 반면 해외는 평균 223달러, 즉 2.3배가 높다는 겁니다. 국내가. 아이고. LG의 경우에도요, 국내 단말 판매 가격이 평균 361달러, 반면 해외는 176달러, 국내가 2.1배 비쌉니다. 애플은 어떤가요? 애플은요, 국내 판매가가 약 4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비싸다. 그나마 가장 등을 덜 후려쳤다는 얘기죠. 하하. 아니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말기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녹소연에 따르면요, 삼성과 애플의 국내 판매 전략이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이면서 이는 신규 출시 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요금 할인만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계통신비를 잡으려면 2통 3사만 때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제조사도 같이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출고가가 120만 원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원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봤더니 30만 원대, 비싸야 40만 원 초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배, 4배를 뻥튀긴 거예요. 이미 나올 때부터. 즉 해외 출고가는 이 뻥튀김 정도가 1.5 정도였다면 한국에서는 이게 3에서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원금, 보조금 막 퍼준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렇게 될 바에는 요즘 추진되고 있는 완전 자급제 이거 빨리 도입되면 좀 이런 모순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 완전 자급제를 도입을 해도 한동안은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업체들이 뻥튀기 출고가를 계속 붙여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현명한 소비자들이요 인내심을 가지면서 저가 단말기 뭐 화웨이 이런 데서도 요즘은 좋은 단말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의 반응을 보여주면 삼성, LG도 이 뻥튀기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박 PD는 노후 준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세금? 하고 국민연금?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뭐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직장인들 중에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요. 노후 준비를 저희처럼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8년 남짓을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8년이나? 8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대요. 여기서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렇게 5개국의 20대에서 50대 경제활동 인구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를 했느냐? 행복수명 국제비교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행복수명 이게 뭔가? 이거는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연구소가요. 지난해 공동 개발한 노후 준비 측정 지표라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적 활동, 원만한 인간관계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나라 분들의 행복 수명은 74.6세. 74.6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봤더니만 조사 대상 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래요. 네. 독일이 77.6세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순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이런 문제도 있대요. 행복 수명과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 수명과 기대 수명 간의 차이가 얼마나 긴가 봤더니 8.5년. 일본의 9.5년 다음으로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높은데 행복 수명은 얼마 안 되니까 8년 남짓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8년은 불행 수명이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노후 준비에 취약한 계층이 많아서요. 노후의 삶의 질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더 취약하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캥거루처럼 키워줘야 되잖아 또. 그렇죠. 또 이런 특징도 있대요. 우리나라 은퇴 자산의 특성을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아까 박 PD도 전세금 말고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네. 부동산 자산이 너무나 많대. 그게 1위라고 합니다. 반면 노후 대비 금융자산과 연금 수령액. 이거는 꼴찌래요.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또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출액은요. 15,000달러로 미국 18,000달러의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수명과 행복수명 차이도 큰데 치료비, 간병비 들어갈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네. 아유 간병비 되게 비싼데. 이번 연구를 맡은 최연자 서울대 교수는 이런 설명을 하세요. 한국은 5개 국가 가운데 행복수명은 가장 짧고 모든 영역에서 노후 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금융연금 자산을 늘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복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요. 누구나 행복수명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행복수명 자가 진단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대요. 뭐 서비스 사이트가요. www.100happylife.or.kr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자가 진단을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통계를 발표한 주체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거 왠지 생명보험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협박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행복 수명과 기대 수명이 너무 격차가 크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개인들이 직접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죠. 중고차, 침수차, 요거 감별하는 법 이런 거 항상 업체들이 팁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가 왜 그 팁을 알아야 됩니까? 맞아요. 물 먹은 중고차를 팔면 쇠고랑을 채우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싹 사라질 걸 말이에요. 예. 항상 소비자에게 뭔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소비자가 알아서 들어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요.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여러분들 투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기대 수명 제대로 충족할 수 있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든지 근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임시방편만 찾고 있는 거. 이게 또 헬조선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와디즈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클라우드 펀딩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리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데요. 공격적인 투자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도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우리가 보통 주식하면은 코스닥, 코스피 요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촉망받는 이런 스타트업의 주식을 개인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웹사이트에서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주째 와디즈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와디즈에 보면은 우리가 방송 초에도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이 노무현입니다와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요. 리워드형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일반 스타트업이 프로젝트로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모헤닉 저희가 방송 가장 먼저 했을 때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자동차를 손으로 만드는 회사. 그렇죠. 이런 모헤닉 게라지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가 올라오면요. 최소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주에 3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3만 원짜리 주식을 최소 5주는 사야 주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보통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헤닉 게라지와 같은 촉망받는 기업일 경우에는 개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주식을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자, 근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아시죠? 유명하죠. 이 손정희 회장이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실패한 투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박난 투자들을 보면요. 그 대박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게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마윤 회장. 예,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알리바바도요.
초기에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는 가격이 미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이 마인 회장만 딱 보고 알리바바 주식을 초기에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3,000배의 대박이 나온 겁니다. 3,000배. 근데 지금 만약에 알리바바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너무 비싸서 못 사죠. 그러니까요. 손정희 회장대로 지금 사라고 해도 아마 많이는 못 살 거예요. 하지만 손정희 회장도 알리바바가 스타트업이었을 때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러한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가능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회사 초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셨는데 물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든 아무나 초기에 주식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식들, 스타트업들은 개인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현재 와디즈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은 어떤 회사 주식인가요? 와디즈를 통해서 이미 유명해진 회사 방금 말씀드린 모헤닉 게라지스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호프 미팅 때 이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기업인들 초청을 해서 그때 호프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 맥주를 제공한 기업이 세븐브로이라는 회사래요. 아하. 이 세븐브로이 역시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많은 주주를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푼더 마켓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푼더 마켓은요. 스푼더 마켓 역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제공을 해서요. 매달 매장 운영 현황, 투자 실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강연 콘텐츠 브랜드인 세바시라는 게 있대요. 세바시. 여기도 주식을 발행을 해서 콘텐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에게는 강연의 정보 그리고 지정 좌석이 포함된 우선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세바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15%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KSM입니다. KSM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타트업의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다. 하지만 여기는 장외시장이다. 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와디즈에서 이렇게 개인이 스타트업의 주주가 될 경우에 이 주식을 사면요. KSM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모헤닉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주식을 거래했을 때 발행가가요.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KSM 거래가가요. 18만 원. 와하. 3배가 넘게 뛰었죠.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다는 점 이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와디즈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업 응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 와디즈에 나온 스타트업의 주식을 산다 이랬을 때는 그 회사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기업을 이렇게 리스크가 큰 회사의 주식을 살 이유가 굳이 없겠죠.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커가는 모습 이거를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관점으로 이 회사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집단 지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판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기업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떡림이다. 그러면은 이거 리스크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클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애청자분들도 이런 특별한 기쁨을 맛보시기 위한 이벤트를 저희가 마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10분을 선정을 해서 와디즈 쿠폰 3만 원짜리 이거를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총 30분에게 쿠폰을 드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서 이 30분 명단을 한꺼번에 발표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방송 꼭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까지 나도 한번 3만 원짜리 쿠폰 얻어서 펀딩, 주식 펀딩 요거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저희 경불진 후기란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거의 참여하시는 대로 당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단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3만 원짜리 쿠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와디즈 투자 주식은요. 보통 한 주당 1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짜리 쿠폰을 드리면요. 나머지 7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돈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에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응원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을 다 들여서 투자하는 것보다 3만 원 쿠폰을 받게 되면 7만 원만 투자하시면 10만 원에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공부를 한다. 내가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알아가는 그런 스테이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호기심 삼아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수익률이 높다고? 알리바바라고? 이러면서 올인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중에 아직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책을 안 사신 분들이 있으면요. 투자한 그 내용 화면 캡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책은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획에도 없던 멘트를 하셨어요. 이거 싸야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보와 빈곤, 유시민 작가가 TV에서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 PD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바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투자 전쟁. 영주 닐슨 교수님 방송을 듣고 구매했습니다. 재테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이게 세 번째네요. 경불진에 출연해 주신 분이 임태훈 교수님이셨죠. 고정으로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고정 요청 드렸는데 네. 워낙 바쁘시니까. 아무튼 이 책도 다양한 과학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면혁명. 이벤트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그때 이벤트 응모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남겨놓으셨네요. 집사람이 새벽 늦게 돼서야 잠이 들곤 해서 이벤트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책을 읽고도 한동안은 계속 새벽 늦게 잠이 들더군요. 근데 엄청 피곤한 날 일찍 자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지금은 아침형 인간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남겨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꼽아주신 책이 그 유명한 책 있죠. 네. 베스트셀러.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진짜 프레이저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올해 최고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엄지척.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남겨놓으신 얘기가 이번 추석 연휴에 코스트코에 가서 타거스 백팩을 구매했습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어깨가 편안하고 재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질감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잘 되어서 노트북과 잡동사니를 많이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들과 제품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PS 하시고 또 이런 얘기도 남겨놓으셨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팟빵을 들으면 캐시를 지급하더군요. 10분당 1캐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방송을 보니 지급된 캐시로 결제하는 유료 방송도 하던데 경불진에게도 유료 방송을 제안합니다. 물론 유료 방송을 하면 청취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료 방송은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 예를 들어 구걸 방송. 네. 저희가 책 얘기했던 거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D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불진 애청자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유료 방송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PD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후원하지 못하는 애청자들에게도 PD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항공기, 각종 우주와 관련된 기기들 그리고 과학관에 가면요 닌텐도 게임 같은 그런 모션 게임 이런 것도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신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과학관 이름이 뭔가요?
대전과학관인 것 같은데. 아이 가놓고선 이름도 까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백미가 자기 부상 열차. 자기 부상 열차 그거를 탈 수가 있나요? 일정액을 내고 티켓을 사면요. 하루에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한 5번인가 6번 정해져 있는데 총 정원이 44명. 아하.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한 300명, 400명 정도 타실 수가 있는데 진짜 자기 부상 열차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 엑스포 때 그거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때는 말만 자기 부상 열차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도 자기 부상 열차가 그 엑스포 현장을 네. 한 바퀴를 돌았다니까요. 사람이 뒤에서 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밀었죠. 그때가 93년인데.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아니 그때 그 탄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밀었다니까 안 웃어주네. 그러면 그 자기가 지금 그 자기예요? 아니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때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운행이 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 혹시 주말에 뭐 하지? 이럴 때 대전에 있는 옛 엑스포 공원 그쪽으로 가시면 첨단 과학관이 있다. 자연사 박물관도 있다. 요거 아시고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열흘 동안에 추억을 되뇌이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지는 뭐 이런 면도 있어요. 네. 오래간만에 앉으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가 저희 애청자분들이 댓글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저희 댓글 진짜 많이 남겨주시는 프레이저님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였지만 경불진을 통해 매일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는 지루하지 않은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전에 방송을 들으면 오후에 인터넷으로 어떤 책인지 검색하고 서평을 읽다 보니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더군요. 이번에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n분의 1의 함정이라는 책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게임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올해 제가 산 책 중에서는 경불진에서 잘 듣고 있는 청취자예요. 두피디님들 바젤3라고 들어보셨는지요? 18년부터 내년부터죠. IFRS9과 15가 시행돼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공부를 해봐도 너무 어렵네요. 경불진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내용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도 바젤3 얘기만 들어봤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검색해보니까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회계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항상 잘못한 일은 많은데 회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가서 그래. 농담이고요. 박 PD가 경영학과인데 왜 회계를 제대로 모르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회계를 3번 재수강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F를 2개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라 회계는 회계 원론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요거 관련된 바젤3 관련된 전문가분을 한번 초빙할 예정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잘못된 지식 알려드렸다가는 또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내 사랑 오영희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좋은 정보 잘 듣고 실천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주위 분들 보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하고 반토막 나고 저는 몰라서 듣고만 말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브리핑 해 주실 수 있나? 여쭤봅니다. 아하.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방송을 자주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아는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 게스트분 중에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분이 계시잖아요. 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예, 이혁준 대표님이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실은 다음 주에도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우리 오영희님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꼭지점까지 치솟아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1비트코인이 5,000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혁준 대표님 방송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휴 기간에도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지즈 이벤트 이따가 마무리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많이 응모해 주세요. 그리고 저 오랜만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열흘간의 황금 연휴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아마 적응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는 8일 날 하루만 방송을 쉬고 뭐 방송을 다 내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날은 저희가 1일 날 예. 10월 1일 날 딱 하루만 일했잖아요. 그렇죠. 열흘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며칠 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근데 어제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요? 쭉 쉬어도 별로 쉰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집에서 야구만 봤다며. 네.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 한국 포스트 시즌 야구 보느라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뭐 과천과학관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성곽박물관도 갔다 왔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데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또 있군요. 고향 스타필드.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집이 이제 대전이다 보니 차례를 지내러 대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어떤 발견이요? 예전에 이 PD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엑스포 때 갔었죠. 예. 그 인근이요. 과학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하. 근데 저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천 시민분들께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과천 과학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봤던 그런 자연사 박물관 있죠. 왜? 예. 아주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 전 과정을 전시를 해놓은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 거기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도 자연사 박물관 좋아하거든요. 네. 서대문에 있잖아요. 그래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거기 갔더니 뭐 선 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실제로 박제를 한 건지 아니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각종 야생 동물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자연사 박물관을 필두로 해서요. 나로 그 세트장도 제가 봤고 뭐 탱크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불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니까 경불진만 듣는다면 하루에 6캐시 정도 적립할 수 있고 한 달이면 약 100캐시를 적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달에 한 번 100캐시의 유료 방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제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불진을 듣는 청취자들과 PD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마운 내용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프레이저님은 굉장히 이 열혈 애청자이시긴 한데 최근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 이거 저희가 몰래 숨겨놓은 영업사원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친인척도 아니에요. 네. 뭐 하시는 분인지도 저희도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저희와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를 고맙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제안 주신 이 유료 방송은 저희가 적극 한번 고려를 해서 만약에 둘 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이 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만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일요일 날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네. 그 이후에 한번 유료 방송도 많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도장이 찍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자, 다음은 해운대 아빠님이신데요. 경불진 두 PD님의 정치, 경제적 다양한 정보에 항상 감사합니다. 노무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애 처음 보는 내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펀딩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던 와중에 와디즈 이벤트 당첨을 통해 꼭 이 결심을 실행에 옮겨서 앞으로도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와디즈 쿠폰을 신청을 하셨어요. 예, 저도 연휴 기간 동안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 봤거든요. 와, 진짜 눈물이 진짜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네. 똑같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졌군요. 네. 아무튼 저희도 와디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화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요. 유명하신 분이 또 댓글 남겨놓으셨어요. 스티글리츠. 이분 진짜 스티글리츠 교수님이에요? 그런가? 아무튼요. 이 스티글리츠 대화명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박 PD님, 이 PD님 넘넘